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오후 10시 52분 시작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젊은 부자들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는데요. 젊은 부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전부님들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논리적이고 정직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재테크 슈퍼거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하루 30분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녹화 영상과 투자 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청약, 창업 등 다양한 재테크들을 경험 중이고 시장의 변화와 돈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 방송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보단 주식시장의 구조, 경제 흐름과 공시 재료에 따른 투자자 심리 패턴을 분석하며 논리적인 검증 방식을 통해서 법학자 훈훈이만의 투자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종목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건데 공시 자료라든지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직장인들은 기술적인 그 차트 분석을 할 정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장초에 한 20분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장후 거래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에 의존해서 우량 기업에 미리 투자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가 투자하는 영상들을 MTS로 직접 찍어서 올리고 있고 12월 한 달에 시드머니 1억 정도 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것들도 여러 종목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 대한 복기를 잠깐씩 제가 하고 있는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12월 31일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은 12월 31일에 셀트리온 삼형제와 현대바이오의 분석, 그리고 주가 전망이라는 제목의 콘텐츠였는데 31일의 내용은 제약바이오주가 2021년 1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 그 중에서도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와 현대바이오의 추세 전환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는 비단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전체의 변화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 콘텐츠로 찍었고요. 그것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가 2020년에 메인 트랙 참가 유치였던 셀트리온과 21년에도 메인 트랙에 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번에 어메이징 트랙에 참가하는 한미약품의 지난 주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일 방송 복귀를 간단히 하려는데요. 왜 이미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을 꼭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28일, 29, 30일이 배당 기준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과 같은 큰 증시 일정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고 특히 셀트리온의 이제 식약처 조건부 허가 신청과 대웅제약의 조건부 허가 신청 예고 등 큰 재료들이 있었어서 그만큼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콘텐츠를 찍게 되었었고요. 31일 콘텐츠에서는 셀트리온 조건부 승인 발표 당일에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 신청이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또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반면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28일 장마감 된 이후에 공시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바이오 시밀러 항체 의약품 공급 체결 계약이 어쨌든 2,750억짜리 공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 미친 영향도 말씀을 드렸었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반면 떨어진 공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한 반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는 이런 패턴들을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씩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패턴을 기억하고 비슷한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내가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적은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배당보다는 아무래도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선택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24일과 28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았었고요.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이면 3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팔고 다시 29일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셀트리온 12월 30일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사들의 주가 마감 현황인데 12월 마지막 장이었죠. 근데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28일부터 30일까지 변화를 아시면 대웅과 현대바이오의 23일 하한가 이후에 위축되었던,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죠. 그때 하한가 2번 맞으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지금 살아나는 2차 반등으로 추세 변환이 됐다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론 이날 장이 워낙 좋긴 했어요. 코스피가 1.4%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진 거는 또 떨어졌었죠. 하지만 어쨌든 종근당, 녹십자, 그리고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중해제약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경고 해제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이 대웅과 대웅제약, 현대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는 물론 종가 기준으로 4일날 종가가 낮아야지만 이제 사실 해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다시 어떻게 보면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그리고 또 1월에는 아무래도 셀트리온도 그 식약처의 이제 조건부 허가가 승인이 날지 말지가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황일 수도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은 개발이 되면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호황기에선 좀 벗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리는 JP 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1일 날 그 요약을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제약주들은 배당을 안 하거나 적게 주는 곳들이 많아서 배당 이슈보다는 대주주 이슈가 더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22일에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면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었죠. 실제로 제가 차트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23일 날 대웅제약의 임상 이상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쳐서 하한가가 되고, 또 현대바이오까지도 하한가가 됐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시발점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코로나 치료제 전반에 대한, 왜냐면 23일엔 다 떨어졌거든요.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코로나 치료제 전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어떤 전문가들은 아예 그냥 전기차라든지 이런 2차 전지주로 대세주가 변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았을 정도로 그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은 이제 휴장을 했었고, 근데 28일에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대량 매도로서 또 장이 하락했죠. 제약바이오들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근데 29일부터는 또 대주주들이 돌아와서 재매수를 해서 장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조건부 허가 신청냈고, 현대바이오도 29%나 상승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30일 코스피가 1.4% 오른 굉장히 좋은 산타랠리 장이었죠. 그때도 박사일바이오가 부상증자로 상한가 쳤고, 현대바이오도 30일 날도 좀 물론 막판에 빠지긴 했지만 9% 상승, 이틀 동안 상승을 했고요. 종근당제약도 1월 조건부 신청하면서 이제 오전장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매수 제세를 이끌었다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아우러 다음 주에 21년 이제 장이 시작하는 첫 주 관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것도 제가 콘텐츠를 찍었었는데, 어쨌든 1월 4일에 대웅제약과 대웅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거금 제한 없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신용을 끌어서 투자하면은 두세 배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드가 큰 이런 세력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5일에는 현대바이오가 만약에 1월 4일 종가가 낮다면 그 현대바이오도 경고 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중심으로 뭔가 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콘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콘텐츠는 매년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인, 그러면서도 대형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500여 개, 그리고 1만여 명이 참가를 하고요. 내용은 연구 성과, 뭐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형태는 메인 트랙과 어메이징 트랙, 그다음에 1대1 미팅 이런 식으로 크게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이런 세계적인 바이오 컨퍼런스인 JP 모건 컨퍼런스가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호재가 맞는지, 맞다면 언제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그런 이후에 작년의 트렌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트렌드에서는 언제쯤 또 장이 하락을 했는지, 이게 올랐다가 또 시세 실현이익을 거두고서 또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 그리고 작년 행사 이전과 근처 한 열흘, 뭐 한 20일 정도의 주가 추이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분석 대상은 작년 2020년이죠. 20년에 진행됐던 출전업체들의 주가 변화인데, 이게 JP모건 컨퍼런스 출전에 따른 주가 분석인지, 아니면 또는 그 근처에 호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실적 공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형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시로 인한 상승 여부도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좀 여러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거의 정리하는 데 한 7,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에 다 이렇게 소개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해서 한 3번 정도로 콘텐츠를 좀 나눠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은 10년간 출전해온 셀트리온의, 올해는 이제 불참을 했죠. 셀트리온의 전년도 JP모건 컨퍼런스 직후에 그 주가 변화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메인트랙 참가업체인,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째 메인트랙 참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한미약품도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로 이미징 트랙의, 그러니까 보조 세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징 트랙의 참가업체들 정리를 해보고, 세 번째로는 1대1 파트너십, 여긴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좀 보고서 업체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인 트랙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참석을 하게 됐는데, 기사화로 보셨겠지만 10년간 참여해오던 셀트리온이 올해는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 개발에 이제 몰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성공적인 임상과 시판을 위해서 전사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불참을 결정했다 라고 하면서 뭐 다른 신약 개발 일정까지 다 미룰 정도,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 이상 데이터 결과라든지 3상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좀 쏟아질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JP 모건 리포트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팔아야 된다고 19만 원으로 저평가한 것에 대한 이런 부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2년 연속으로 메인 트랙에 배정되었고요. 그래서 과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떤 이런 변화를 미치기에 다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정말 호재가 맞기는 한 건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차트를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캡처를 해놨는데,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1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게 그때의 변화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조금 올랐던 상승 추세가 보이고, 그때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간 그런 상승이 좀 보이고요. 그 이후로 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메인 세션의 발표일은 1월 15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그 보라색 바로 밑에 있는, 그래도 양봉이 좀 비교적 길게 뜬 그날이고, 해당 일에는 최고가는 18만 2천 원까지도 돌파하기로 했었습니다. 윗부분에 보시겠지만 꼬리가 위에 길게 달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최고가는 상당히 높게까지도 올라갔었고, 사실 이런 것도 만약에 올해는 물론 셀트리온이 참가는 하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라고
다른 기업들을 예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윗꼬리를 길게 단체 마감을 했고 다음날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도 보면은 최고가를 갱신한 날짜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많고 왼쪽 부분에 보면 그게 바로 이제 12월 23일입니다. 그날에는 무슨 재료가 있었길래 이렇게 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재료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12월 23일에 계약 체결 공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공시죠. 1837억 원 규모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매출로 집계 되는 거고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상승을 한 것이죠. 계약 공시 날짜 이렇게 길게 상승한 걸 보고 있고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상승했죠.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은 사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일어났었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급 계약 체결 공시였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뜨면은 반드시 그 전후로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난주가 셀트리온 제약이 떨어진 날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상승을 했잖아요. 그게 같은 이유거든요. 이게 서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날도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계약이 있었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은 이 계약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계약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일단은 컨퍼런스 날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길게 또 상승한 거를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같은 패턴이죠. 같은 패턴이고 거래량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전날인 15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세션에서 서정진 회장님이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런 관련된 발표를 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상승폭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계약 체결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12월 27일에도 음봉이 뜨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상승한 추세였었고 장중 한때는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한 날이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좀 밀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앞서 두 차트와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우선 이제 JP모건 행사 그 기간 차트를 보면은 행사 기간일 때는 사실은 좀 빠졌어요. 좀 빠졌고 오히려 행사 그 다음 날 16일에 16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6일에 많이 상승해서 그때 한때는 신고가인 한 59,528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제 막판에 좀 밀리면서 어쨌든 5.9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시재료를 보면은 공매도 과열 금지하는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17일 하루 금지하는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날은 이제 어쨌든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을 하면서 0.36% 하락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공매도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또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락시키는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 세력이 많은 이익을 이렇게 챙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어쨌든 컨퍼런스 직후에 올랐었던 그런 것들을 뭐 공매도 금지하는 공시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0.36%로 좀 하락하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나중에 콘텐츠를 한번 달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올해도 어쨌든 메인 세션에 배정된 유일한 업체고요. 지금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편이고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20년 자료를 보면은 컨퍼런스 근처의 차트가 행사 기간에는 사실은 조금은 더디게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오히려 좀 폭이 있었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었고 한 20일 전 정도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세가 좋았고 이제 끝부분에는 꺾이는데 끝부분은 이제 코로나입니다. 그 중국발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뭐 종목이 대부분 다 꺾였다시피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공시를 보면은 1월 16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
1월 22일에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격적인 거는 1월 20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자료를 일단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실적 공정공시라고 써있죠. 오른쪽을 보면은 매출액이 30.9%, 영업이익이 64.8% 늘었어요.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5%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어쨌든 실적 공시가 좋았잖아요. 좋은 이유로 급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뒷부분에는 뭐 음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코로나가 이때부터 조금씩 확산세가 시작이 되면서 하락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영업이익과 좀 전에 당기순이익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 나중에 재무제표에 관해서도 간단히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북카페 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벌었으면 매출액이 100만 원이죠. 근데 임대료가 30, 재료비가 20, 인건비가 20이면은, 그러면은 얼마 남나요? 100만 원에서 30, 20, 20 빼면은 30만 원 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제가 갑자기 산수를 하다 보니까 당황을 했네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제가 오픈할 때, 카페를 오픈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를 4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영업이익이 30만 원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한 달 영업이익인, 한 달 그 이자인 마이너스 40만 원 금융비용을 빼면은,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잖아요. 그냥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단기가 아니고요.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 낸 거, 그게 이제 단기순이익 또는 단기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이오로직스도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영업이익에서 어쨌든 금융비용, 즉 이자비용, 물론 이자비용 말고도 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금액인데, 그렇게 로직스처럼 영업이익은 높은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면은 빚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시설비로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차트를 보다 보니까 뒷부분 상승세는 실적 공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이번에 좀 전에 확인했죠. 그러면 앞부분에 12월 23일에 거래량도 많고 그래도 양봉이 좀 떴는데, 이건 과연 뭘까? 이렇게 상승 여력이 뭘까? 한번 볼까요? 공시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실적 공시 뭐 이런 것도 12월 3일에 하나 있긴 한데, 그걸 한번 볼게요. 11월 3일, 24일. 근데 보면은 경영상의 비밀 유지 사유로 공시 유보 일자 열장,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건 실적 발표가 아니고 예전에 자료를 뭐 좀 더 경영상 이유로 뭐 유지를 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오히려 이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23일에 폭등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게 상승세가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강세를 보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때문인데, 사거리일 동안 계속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 심리로 약 20일 전인데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뉴스 검색을 물론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네이버만 해도 이렇게 날짜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오늘 찾아서 찾은 기사예요. 한 진짜 1분 만에 찾은 기사인데, 2019년, 지금 날짜를 그대로 칠게요. 12월 23일. 그러니까 일단은 공시를 확인했는데 공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23일. 그래서 검색 키워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입니다. 그럼 딱 나왔죠. 주가 상승 이유는, 상승 이유 이렇게 꼭 나온 기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도 제때제때 확인을 해서 좀 공시 외에도 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패턴은 사실은 올해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한 4-5일 동안 지금 삼성 로직스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물론 뭐 삼성전자도 좋고 굉장히 요새 바이오 쪽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JP 모건 이 컨퍼런스에 또 메인 세션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게 선반영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도 아직도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만약 조정이 오면은 뭐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한 그 열리기 전에, 그리고 장중에도 당연히 그 기간 내에도 뭐 온라인으로 열리긴 하지만 당연히 뭐 좋은 내용을 깜짝 발표를 한다면은 급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올린 이미지 트랙 제약사 중에 한 곳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도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해 놓은 1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양봉이 두 개나 뜨면서 상승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뭐 공시 재료가 또 있나 체크를 해볼게요. 컨퍼런스 이후에 1월 20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있어요.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미약품의 경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공시 시간을 보면은 공시 시간이 3시 54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장 마감 이후에 뜬 공시예요. 그럼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봉이 길게 뜬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호재로 작용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3일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붙으면서 24일에 하락장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중국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종근당 제약 무상증자도 지난달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했지만, 호재라고 인식돼서 매수자가 당연히 늘겠지만 반대로 실현이익을 취하려는 매도 물량이 막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양봉도 좀 실적 공시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1시 58분에 매출액 30% 이상 변경 공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24.3%, 단기 순이익이 87%나 상승한 호재였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은 JP모건 컨퍼런스가 보도되기 전에 12월 27일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상승에 좀 조정이 왔었고, 무상 증자 후에도 좀 상승 추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적이 좋았으니까 높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료는 역시 분기 발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하락세가 추세한 것도 당연히 저도 맨 처음에 딱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 이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중국발 코로나가 이때 좀 더 많이 쏟아졌구나, 그러면서 기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 2분만 사실은 기간을 정해놓고 검색을 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그 지난 최소한 1년간의 차트 변화는 좀 이런 패턴들을 좀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린 것처럼 공시 체크 최소한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공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증권사 어플에는 다 공시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걸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 검색도 실시간으로 검색하든 최신순으로 검색하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키워드를 잘 넣으셔야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면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20년도에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컨퍼런스 시작 한 2, 3주 전부터 관련 참가 업체들의 주가, 특히 메인 트랙, 그다음에 이미징 트랙의 주가가 그 참가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고, 처음 3주 전 참가 보도가 나왔을 때는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 그리고 오늘 분석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해당 기업의 로드맵에 대한 물론 발표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1월에 실적 발표가 또 이 기업들이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당연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섹션별로 거의 한 70개 정도를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항상 그 차트를 매일 지금 마감하기 전에 장 시작할 초에 그렇게 제가 사실은 회사원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다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카테고리도 따로 만들어서 그 최소한 메인 트랙과 이미징 트랙에 기업들을 이렇게 관심 목록에 넣어두고요. 내일은 또 이제 1대1 섹션인 거기 기업들도 거의 한 열 몇 개 되니까 이제 그것도 폴더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주가 그 기업들의 컨퍼런스 전까지의 이런 상승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뭐 이날은 사실은 장 마감 30일 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좋았잖아요. 좋았지만 한미약품이 좀 두드러지게 좀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일단 월요일에든 한미약품도 좀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각 종목들의 추세를 좀 지켜보고 투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서 이런 흐름, 전년도 추세는 전년도 그 날짜에는 어땠나 차트 분석 한번 해보시고,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2018년도 1월 달에도 한번 날짜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 추세가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2일에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 중인 이제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인데,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뭐 아파트 청약, 경매, 창업,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운영, 이런 이제 다양한 돈 되는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터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온라인 스터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갖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체 다 대부분의 자료가 다 전체 공개되어 있거든요. 뭐 영상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1000명을 넘어서 오늘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11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모두들 그래도 빨리 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아파트 이렇게 치솟는 아파트 값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그런 불안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 더 직장인으로, 특히 직장인으로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좀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좀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뭐 차트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더 전문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그분들이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것 외에도 그래도 어쨌든 좀 저만의 패턴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좀 수익을 얻고 있고, 대신에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전 안정적으로 좀 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투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1년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